오늘 알아볼 지역은 충청지방 제1도시 대전광역시입니다. 충청지방의 유일한 광역시이자 대도시권역인 대전대도시권에서 가장 큰 도시로 충청지방 중추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 덕분에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철도로 한적한 시골에서 광역시까지 성장할 정도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학 연구단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 연구도시이고, 정부 대전청사와 그 산하의 국가정보기관들이 많아 대한민국 국가행정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1993년 국내 최초 엑스포인 대전엑스포의 개최지이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빵소인 대전의 대표 브랜드 성심당이 위치해 있지만, 도시의 역사가 짧아 지역색이 옅은 데다가 유명한 관광지가 거의 없어 자타가 공인하는 원조 노잼 도시인 곳이기도 하죠. 충청지방 제1도시 대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중앙부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동쪽에는 충청북도 옥천군이 접해 있고, 서쪽에는 공주시, 계룡시가 차례대로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에는 논산시와 금산군이, 북쪽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이 접해 있습니다. 대전은 충청지방의 유일한 대도시권인 대전대도시권의 최대 도시이자 중추도시로 대전을 중심으로 크게 세종, 청주, 논산, 공주, 계룡, 금산, 보은, 옥천까지 대도시권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추도시 합계 충청지방 대부분의 인프라를 총괄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대전은 최대 도시임에도 충청지방 전체에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충청지방의 생활권이 내포 생활권, 청주 생활권, 천안하 상권 등 큼지막한 생활권이 여럿 나누어져 있고, 특히 천안하 상권은 수도권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대전의 면적은 539.78제곱킬로미터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면적이 작은 편이며, 인구는 144만 456명으로 충청지방을 통틀어서 인구가 가장 많을 뿐더러 전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대전의 행정구역은 먼저 중, 동, 서, 유성, 대덕 총 5개의 자치구가 있고, 그 안에는 8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군지역이 없어 읍면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대전의 지명을 한자로 풀이하면 큰 대자에 밭전자로 우리말로 한밭, 큰밭이라는 의미인데, 언제부터 한밭으로 불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먼 과거부터 불려왔고, 조선시대 때 한자로 바뀌어 간간히 하천, 시장 등의 명칭에 들어갔다가 구한말 20세기쯤 행정구역 개편으로 회덕군 산내면 대전이라는 지명이 생겼는데, 이것이 현재 대전광역시 지명의 시초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대전은 중심부에는 평지가, 외곽지역의 산지가 펼쳐진 분지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시 북쪽을 제외하면 계룡산, 식장산, 보문산 등 낮지도 그렇다고 높지도 않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 대전의 장벽 역할을 하지만, 4대강 중 하나인 금강과 시내 곳곳에 큰 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의 하천 덕분에 도시 중심부부터 북부까지 평지와 낮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이 평탄해 대전은 전형적인 분지 지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대전 곳곳에 흐르고 있는 하천들로 대전 자치구의 경계를 가르고 있으며, 전국 3대 호수 중 하나인 대청호가 대전 북동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대전의 교통은 육상교통인 도로와 철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는 철도의 비중이 더 큰 도시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대전통영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포함한 총 5개의 노선과 4개의 국도 노선이 대전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데, 대전은 대한민국 중앙부라는 지리적 특징 덕분에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도로들이 모이고 갈라지는 곳인데다가, 충청남도 대부분은 물론 충청북도 일부 지역까지 대전으로 도로들이 모이는 특성 덕분에 전국 어디든지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대전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 접근성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또한 대전은 시내도로 역시 우수한 곳으로 산과 같은 자연지형의 영향이 적은 데다가, 도시가 근대시대부터 성장해서 그런지 시내 간 도로들이 격자 형식으로 반듯하고, 구시가지 일부를 제외하면 도로폭도 넓으며,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 역시 순환 형식으로 되어 있어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도로망이 매우 좋아 운전하기 편하다고 하네요. 대전의 버스터미널은 총 4곳이 있고, 철도가 강세인 도시라고 하지만 경부선과 호남선 연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버스 수요가 많고, 서대전 지역은 철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대전은 현재도 무시 못할 정도의 시외 고속버스의 이용률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들을 웬만하면 버스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노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버스 터미널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 대전복합터미널은 대전역과 함께 대전의 관문으로 가장 많은 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유성시와 유성고속터미널은 서대전 지역 주민들의 시의 대중교통 허브이며, 대전 서남부 터미널은 한때는 핵심 터미널이었지만 지금은 이용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네요.
대전의 시내버스 노선은 크게 급행 및 광역, 간선, 지선, 외곽, 마을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급행 노선은 대전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 광역 노선은 대전에서 계룡, 세종, 청주 등을 연결하고 간선, 지선 및 외곽 노선은 9개의 권역으로 나눠 대전 시내 및 외곽, 심지어 대전과 인접한 시군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마을 노선은 유성구 일대를 운행하는 노선이라고 하죠. 특이한 점은 모든 노선이 현금 승차가 불가능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2층 버스를 운행하며 서울과 부산처럼 BRT 사업으로 버스 중앙 차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전의 철도 노선은 먼저 경부선과 경부고속선이 관통하고 호남선이 갈라져 나가는 곳이며 또 이 두 노선을 이어주는 대전선 총 4개의 노선이 있는데 대전은 철도 덕분에 광역시로 성장한 도시답게 주요 관문역인 대전역에는 고속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필수 정차하는 데다가 대전역에서는 수도권과 영남 및 충청지방을, 서대전역에서는 호남지방을 환승 없이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전은 철도가 시의 대중교통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또 대전조차장, 대전철도차량정비당, 철도공사 대전 충남본부는 물론 아예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본부가 대전에 있을 정도로 철도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죠. 광역 및 도시철도는 대전 1호선 하나로 대전 동부와 서부를 대각선으로 이어주고 있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아직 노선망이 부족해 2026년에 신탄진과 계룡을 잇는 충청권 광역전철을 2028년 정도에는 대전 2호선을 개통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전 도시철도의 카드 태그 음은 새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대전은 유일하게 특별광역시 중에서 공항이 없어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면 근처 청주의 청주공항을 가야 하며 지형이 평탄해 자전거 타기가 좋기 때문에 공공자전거인 타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전의 산업구조는 먼저 가장 적은 농업이 1.1%, 공업 및 제조업이 9.8%, 가장 많은 서비스업이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서비스업이 도시산업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인데 충청지방의 중추도시 업계, 행정산업, 금융문화, 의료 등 충청지방의 핵심 서비스 인프라를 총괄하는 도시로 고등행정기관과 시중은행 지역본부, 공영 및 지방방송국은 물론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을 포함한 총 4곳의 대학병원도 있어 여러모로 소비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도시라고 해서 산업 기반이 없는 건 아닌데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 및 연구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고 이 특구에 한국과학기술원을 필두로 하는 수많은 국가연구기관은 물론 민간 연구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산업을 뒷받침하는 고등교육기관 역시 다수 있어 대한민국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과학 및 연구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대전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과학 연구도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에 국가정부기관인 정부 대전청사가 있어 대한민국 국가행정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자운대라고 불리는 군사교육 및 군수를 담당하는 큰 군시설이 있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며 수도권과 남부지방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물류 및 유통산업도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하네요. 공업은 주력 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산단, 대덕산단, 대덕테크노밸리 등의 주요 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 제약식품, 화학 등을 다루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 및 인삼을 가공하는 대기업인 KTNG 본사와 한국타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대기업 사업장이 위치해 있어 공업도 무시 못할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대전은 비수도권에서 벤처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과 배출되는 기업만 해도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아 국내를 대표하는 창업의 도시라고 하죠. 대신 농업은 전체 산업 중 1% 정도로 비중이 매우 적은데 옛날에는 유성구 일대에 농경지가 많았지만 지금은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 최외곽 지역이 아니고서는 농경지조차 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대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 광역시까지 성장한 대도시입니다. 대전이 교통의 요충지로 돋보이게 된 시기는 꽤 늦은 근대시대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육로는 전통적인 경로인 영남대로와 삼남대로를 이용하여 한양과 영남, 호남을 연결했기 때문에 대전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05년 경부선 철도가 전통적인 경로가 아닌 추풍령 경로로 부설되면서 대전을 관통, 1910년 호남선이 부설될 때 그 분기점이 대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여기에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역시 대전을 경유하게 되면서 현재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자 허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한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통해 도시가 성장한 걸 넘어 아예 도시가 새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초창기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로 인해 대전이라는 도시를 형성하고 충청남도청이 이전되면서 충청남도의 수부도시가 되었다면, 중후반기에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로 인해 대전의 정부기관, 과학 및 연구단지 조성 등 다수의 국책사업이 진행됨으로써 크게 발전해 현재의 대전광역시라는 거대한 대도시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전은 다른 지방광역시들에 비해 지역색이 매우 옅은 도시라 대전만의 지역 정체성이 확실히 많이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대전이라는 도시가 근대시대에 생겨난 도시라 지역 역사가 짧은 것과 충청지방 자체가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것, 그리고 다른 지방광역시에 비해 토박이 비율이 25% 정도로 가장 적고, 지리적 특성과 도시의 특성 때문에 대전으로 유입된 사람들 역시 충청지방 내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상당해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서 지역색이 옅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외지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높은 도시이며, 이러한 포용력이 현재 대전의 도시 발전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색이 옅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대전은 거대한 대도시라 여러 개의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눠져 있어 모두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전에 위치한 5개의 구지역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중부는 대전 중남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기면서 성장해온 도시의 역사를 함께한 산증인이며, 과거에는 대전의 모든 부분의 중심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둔산 신도시와 유성구 등의 서대전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쇠락한 원도심으로 통하는 구지역입니다. 대전 중구는 서대전 내거리를 중심으로 동부는 상업시설 및 행정기관 등 인프라시설이 많고, 북부와 서부는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시설이 많으며, 구지역 이름은 중구임에도 실제 위치는 도시 중앙부가 아닌 남부에 치우쳐져 있는 데다가 국내의 모든 중구라는 이름을 가진 구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자체와 접해 있는 구지역이라고 하네요. 대전 동구는 대전 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대전역과 대전 복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대전의 관문으로 통하며, 원도심인 대전 중구처럼 대전의 도시 역사를 함께한 산증인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연장선으로 보는 구지역입니다. 대전 동구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북부보다 남부가 더 아파트 단지가 많고 발전이 더 되어 있으며, 옛날에는 대전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서대전 지역의 발전으로 중구와 마찬가지로 크게 쇠락하여 일부 지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겪는 중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낡은 거주지를 대단지 아파트로 바꾸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대전 서구는 대전 남서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대전 정부청사, 대전광역시청 등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수많은 업무지구가 위치해 있어 대전의 대표 도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지구인 둔산 신도시와 관저 택지지구가 자리잡고 있어 대전의 총인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구지역입니다. 대전 서구는 둔산 신도시 권역과 안인 권역으로 나눠지고, 둔산 신도시 권역만 대전의 도심으로 취급, 나머지 비둔산 권역은 원도심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며, 비둔산 권역 중에서 관저지구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따로 노는 베드타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서구는 대전 관내의 중심부에 있어 위치상으로도 중심이며, 2기 신도시인 도안 신도시 일부가 이곳 서구에도 조성이 되어 있죠. 유성구는 대전 북서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과거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다가 유선 온천특구로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었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덕테크노밸리의 등장, 그리고 각종 택지지구 개발로 현재는 대전의 경제를 책임지는 곳이자 대전의 대표 베드타운으로 바뀌게 된 구지역입니다. 유성구는 크게 유성구의 뿌리였던 구유성업지역과 관저지구와 연담화가 된 대전의 뿌리 중 하나인 진장군의 영역인 진잠지구, 비수도권 대표 2기 신도시인 도안신도시, 그리고 대전의 주요 택지지구인 노은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를 끼고 있는 관평지구 등으로 구분되고, 면적이 대전 자치구에서 가장 넓어 구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아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도시 연담화가 덜했지만 지금은 점점 연담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구유성업지역은 서대전 지역의 주요 인프라들이 몰려있어 대전의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덕구는 대전 북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대전 산단과 대덕 산단이 위치해 있어 대전의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전의 뿌리 중 하나인 회덕군의 영역이자 관내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입니다. 대덕구는 구 해덕면 일대 지역인 남북권과 구 신탄지름 일대 지역인 북부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회덕역 일대로 구분되는데, 남북권은 대전동구와 시가지 연담화가 되어 동구 생활권으로 묶이고, 북부권은 신탄진이라는 독자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 신탄진은 대전 북부 끄트머리에 있고 혼자 대전 시가지와 멀찍이 떨어져 있어 대전의 외딴 곳이자 변두리로 통하는 지역이죠.
대전은 광역시답게 상업지구가 크고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대전의 핵심 상업지구는 흔히 은흥정이라고 불리는 중앙로 일대 상업지구와 현재 대전의 최대의 번화가이자 제1상업지구인 둔산신도시 상업지구로 양대 상업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각 구마다 중구는 서대전역과 서대전 내거리 일대의 상업지구가, 동구는 대전 복합버스터미널을 끼고 있는 동부 내거리 일대의 상업지구와 우송대 주변의 상업지구, 동구청 일대의 가오동 상업지구가, 서구는 관저제고 일대의 상업지구와 용문역에서 탐방역까지 이어지는 상업지구가, 유성구에는 유성온천과 궁동을 끼고 있는 구유성읍 상업지구와 도안신도시, 노은지구, 관평지구 등 주요 택지지구의 상업지구가, 대덕구에는 중리동, 법동, 송송동까지 이어지는 상업지구와 신탄진역을 끼고 있는 신탄진 상업지구 등으로 나눠지며, 충청지방의 유일한 광역시답게 5곳의 백화점, 3곳의 대형 아울렛, 수많은 대형마트와 문화시설인 대형 서점, 시중영화관도 매우 많기 때문에 충청지방의 상업인프라를 총책임지고 있죠. 대전의 교육기관은 먼저 149개의 초등학교가, 89개의 중학교가, 62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충청지방의 교육 1번지답게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특목고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으며, 특성화고와 자율형 사립학교도 역시 많이 있죠. 여기에 대전은 광역시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이고,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 남녀공학 학교의 비율이 높지만, 대전의 문제점인 동서간의 격차가 교육에서도 나타나 동부권과 서부권의 학교 인프라 격차가 심해 동서간 학교 수 및 학령 인구 차가 크게 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네요. 대학교도 역시 많이 있는데, 먼저 4년제 국립은 국내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한국과학기술원, 일명 카이스트와 지역 거점학교인 충남대학교, 그리고 한밭대학교를 합해 3개, 4년제 사립은 대전대학교와 우송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을 합해 9개, 전문대학은 대덕대학교와 대전과학기술대학 등을 합쳐 4개, 그리고 대학원대학교도 2개가 있는 등 총 18개의 대학교가 있어 대전은 국내를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통한다고 하네요. 대전은 이렇다 할 특출난 관광명소와 문화재 등이 없어 관광의 불모지로 통하는 도시인데, 이는 대전의 자연지리 환경이 매우 단조로워 타 지역과 비교해 특색이 없고, 도시의 역사가 짧아 오래된 문화유산이 거의 없어 그런 것인데, 그래도 찾아보면 대청댐과 대청호, 계룡산과 식장산 등의 자연경관들과 동춘당, 보문산성, 계족산성 등의 역사유적지들, 대전동물원으로 불렸던 놀이공원인 오월드, 과학테마박물관인 국립중앙과학관, 한때 국내 최고의 온천특구였던 유성온천, 그리고 한밭수목원, 뿌리공원 등의 주요 명소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대전은 관광불모지라는 특성과 앞에 설명했던 지역색이 옅은 특성이 엮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대표 노잼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죠. 하지만 노잼도시임에도 대전에는 1993년 국내 최초의 엑스포인 대전엑스포가 개최된 곳이고, 전국 최고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빵소인 성심당이 있는데, 성심당은 대전에서만 점포를 내기 때문에 이 빵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전을 방문해야 하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대전의 랜드마크이자 도시 브랜드까지 차지하고 있어 대전을 아예 성심당 광역시로 불릴 정도라고 하죠. 성심당 빵 말고도 대전의 주요 음식은 칼국수와 가락국수, 그리고 두부 두루치기가 있다고 하네요. 대전은 충청지방에 스포츠 인프라가 몰려있어 관내를 연고지로 하는 스포츠 팀들이 많은데, 축구는 K리그 일부인 대전 하나 시티즌이, 야구는 보살팬으로 유명한 하나 이글스가, 그리고 배구팀은 남자 배구팀인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여자 배구팀인 대전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가 있어 충청지방을 대표하는 스포츠의 도시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대전에는 충청지방에서 가장 큰 전시장인 대전 컨벤션 센터가 있고, 국내에 딱 2곳밖에 없는 현충원이 자리 잡은 도시이며, 각종 연구기관과 정부기관들 덕분에 대전은 2022년 기준 서울, 울산 다음으로 개인소득이 높은 도시지만, 반대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공업 및 제조업 공업단지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많이 적다 보니 지역 내 총생산량은 하위권에 있다고 하네요. 대전이 도시로서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근대시대인 20세기 초로 꽤 늦은 편이지만, 대전의 뿌리가 되는 회덕과 진잠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추정되며, 현재 대전의 영역 절반 정도는 공조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삼한시대 대전 지역에는 만의 소국 중 하나인 신흥국과 내비리국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삼국시대 초기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현재 회덕동 지역에 우술군과 유성구와 서구 지역에 진현현, 소비포현, 노사지현이라는 고을을 세웠지만, 삼국시대 중기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삼국 통일을 하면서 순서대로 비풍군, 진령현, 저고현, 유성현으로 고치고, 진령현은 황산군, 현재 논산의 영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비풍군의 영역으로 포함되는데, 이 당시 대전 지역은 삼국시대 통일전쟁 각축장이 되어 여러 방어시설들을 쌓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전 곳곳에 남아있는 산성유적이라고 합니다.
이후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유성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순서대로 회덕군, 진자면, 덕진현이 되었지만 고려 중기 현종 임금이 진자면을 제외한 모든 고을들을 공주로 편입했다가 명종 임금 때 회덕군은 다시 분리되었지만 유성현과 덕진현은 그러지 못해 계속 공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회덕군을 회덕현으로 강등한 것을 빼면 고려시대에 정해놓은 행정구역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대전 지역에는 북부에는 회덕현, 남부에는 진자면, 그리고 그 사이에 넓은 땅들은 모두 공주목 소속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게 되죠. 1895년 23부제 시행으로 회덕현과 진자면이 모두 군으로 승격되고 1년 뒤 13도제로 충청남도 소속이 되었으며 1906년 월경지 정리로 공주와 청주의 일부 지역을 회덕군으로 편입했지만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회덕군과 진장군 전 지역 그리고 공주에 남아있었던 유성 지역을 합쳐 대전군으로 통폐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전은 고한말 이전까지는 평범한 충청지역의 고을이었지만 고한말 경부선철도와 호남선철도의 개통으로 철도의 수혜를 크게 받아 대전역 일대에 물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시가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전이라는 지역이 역사에 등장하고 이것이 크게 성장하여 1917년 대전면이 대전지정면으로 승격, 1931년 대전지정면이 대전읍으로 승격되는데 특히 이 시기에 동조에 있었던 충청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충청남도의 수부도시가 되어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하여 대전군에서 분리, 나머지 대전군 지역을 대덕군으로 거쳐 본격적인 대도시의 기틀을 다지게 되죠. 해방 후 1949년 대전부가 대전시로 바뀌게 되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짧게나마 임시수도 역할을 했으며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면적이 작은 대전시의 행정구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대덕군 지역을 야금야금 편입하면서 도시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또한 1960년대를 기점으로 베이비붐 시대의 진입과 2000년도 현상으로 대전의 총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가 되면서 인구 50만을 돌파, 1977년 구제를 시행하면서 중구와 동구를 설치, 1980년대 후반에는 인구 100만 명 돌파로 1988년 서구까지 설치되고 1989년 드디어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되어 대덕군이 폐지되고 대전직할시로 흡수되면서 유정구와 대덕구까지 설치되었으며 1995년 대전직할시가 대전광역시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대전의 영역을 완성하게 되죠. 광역시가 된 대전의 성장은 계속되는데 1990년대부터 대덕연구단지의 본격적인 가동과 정부 대전청사의 개청으로 주요 정부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2013년까지 무려 약 155만 명의 인구를 달성했지만 2012년 세종시의 출범과 충청남도청 내포 신도시 이전으로 대전의 인구가 세종 및 충남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2014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본국가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대전에서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현재 약 144만 명까지 줄게 됩니다. 게다가 대전은 최근 들어 서구 유성구 지역인 서대전 지역에 각종 투자와 개발이 집중되면서 중구 동구 대덕구 지역인 동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동대전과 서대전 간의 지역 격차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동대전 지역은 포화 상태에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가 있어 개발이 힘든 반면 서대전 지역은 개발할 부지가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대전이 전국 대도시 중에서 지역색이 가장 없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텃세가 없고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늘 순위권에 드는 도시입니다. 또 높은 포용력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전권은 주요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대도시권이며 이러한 협력과 교류 덕분에 대전권은 지방 대도시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권이죠. 현재 대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대도시권들이 수도권 집중화로 도시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대전권 지역 하나만의 사례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의 높은 포용력을 벤치마킹해 지방의 대도시권들이 그 역량을 높여 성장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지방의 유일한 광역시이자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선, 호남선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전국 광역시 중에서 지역색이 가장 없지만 그로 인해 높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포용의 도시 대전. 여러분들은 대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